다음에 교재는 292페이지 용역의 공급인데요.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건 29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있어요. 예, 여기가 시험에 좀 간혹가다 한 번씩 출제되는 파트인지라.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저는 이걸 이제 무상공급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거기 교재에는 간주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무상공급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무상공급인데, 무상이라는 게 공짜예요. 맞죠? 네, 그래서 재화의 무상공급이 있고, 용역의 무상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물건 얘기하시면 돼요. 물건 공짜로 주는 건 세금 내셔야 돼요. 근데 용역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서비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안 내셔도 돼요?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근데 항상 이놈의 단위 문제예요. 공부하실 때. 그래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그래서 특수관계인 그러면은 이분 생각하시면 돼요. 친인척.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용역이라는 게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도배를 해요. 뭐를 해요? 도배. 그래서 열심히 도배를 하고 왔는데 도배한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도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일 작은 방 다시 해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공짜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돈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그 다음날 가서 일하고 왔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전화 와갖고 공짜로 일하셨죠? 뭐 내세요? 세금 내세요. 그러면 머리끄댕이 잡으러 가야죠. 왜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짜로 일해서 기분도 안 좋은데 뭐를 내래요? 세금 내래. 그래서 이거 세금 안 걷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억지로라도 걷으면 걷을 수는 있어요. 조금이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하나 걷으려면 반대급부가 너무 많은 거죠. 왜냐면 공짜로 일했는데 세금 걷어. 그러면 따질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공짜로 일한 거니까 얼마를 걷어야 돼요? 공짜로 일을 해줬는데. 얼마를 걷어야 될지가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세금 걷기가 어려우니까 세금을 안 걷는데 요것만 걷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 이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주한역의 건물주예요. 그래도 건물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1층이 비어 있어. 근데 친척 애들 중에 하나가 잠깐 쉬고 있네. 그러면 걔한테 전화해갖고 내 건물 1층이 비어 있어. 너 와서 커피숍 할래? 공짜로 빌려줄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어떤 경우냐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기요. 제가 건물주인데 저희 건물 1층이 비어요. 오셔서 커피숍 하실래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들은 척 만척하거나 전화할 겁니다. 119에다가 정신병원으로 모시고 가라고. 맞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게 붙은 거예요. 누구요? 특수관계. 원래 특수관계인 그러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친인척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친인척한테는 빌려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동생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언니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보시면은요. 293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근로의 제공이라고 있어요. 그 근로의 제공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소득세. 우리 근로 제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근로를 제공하시면은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무슨 세를 낸다고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세를 내는 거예요? 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그 재화의 수입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앞으로 제가 수입만 나오면 이렇게 쓸 건데요.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처리. 제가 수입만 나오면 요 두 가지를 쓸 거예요. 거래처는 세관이고, 그 다음에 뭐만 회계 처리한다?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수입의 말뜻은 알죠. 네, 외국에서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에서 들어와도 세금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법을 쫓아가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의 세금 계산서 발행 못 해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 분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요? 세관에서. 그래서 우리 인천으로 들어오면 인천세관, 김포로 들어오면 김포세관, 부산으로 들어오면 부산세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세관에서 그 외국 회사 대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예. 왜냐하면 형평성은 맞춰야 되잖아요. 뭐 수입했으니까 세금이 없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만 처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부가세만 처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요건 시험 문제에 잘 나와서 시험 볼 때쯤 되면 거의 다 맞추세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거래 우선주의.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 번인가 두 번 나온 파트예요. 이렇게 많이 나온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 책을 샀어요. 뭐를 샀어요? 컴퓨터 책. 책은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근데 과거에 컴퓨터 책 사면 그 안에 요거 들어 있었어요. CD. CD는 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면세하고 과세하고 합쳐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국가에서 교통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정리 안 해주게 되면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컴퓨터 책이 주일까요? CD가 주일까요? 컴퓨터 책이 주겠죠. 그러면 이때는 둘 다 면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무슨 거래 쫓아가는 거예요? 주된 거래. 그 다음에 거꾸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음악 듣기 위해서 음악 CD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요건 이제 과세가 되는 거고, 그 CD 안에 보면 책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되는 거예요. 요럴 때는 둘 다 과세가 돼 버려요. 왜냐면 여기에 주는 뭐예요? 음악 CD잖아요. 왜냐면 내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CD를 구매한 거니까. 그래서 주된 거래에 쫓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근데 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냐면 이런 걸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책 사러 갈 때마다 그 안에 CD가 들어있으면 점원이 책을 뜯어야 돼요. 그래갖고 책 따로 찍고 CD를 어떻게 찍어야 돼요? 따로 찍어야 돼요. 왜냐면 CD는 과세고 책은 면세니까. 이러면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사는 사람도 시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어느 정도 세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냥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요걸 사게 되면 이 가격의 주된 가격은 책 가격이잖아요. CD 가격보다는. 그래서 그 주거래 쪽에 맞춰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95회인가 96회인데 두 번 나왔어요. 시험은 요게 대빵 잘 나와요. 295페이지. 공급 시기 및 공급 장소에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공급 시기 및 이제 공급 장소인데, 이 공급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일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3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요.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몇 월 며칠이요? 6월 30일. 그러면 7월 25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장이에요. 사장님인데 3월 31일 날 물건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3월 31일로 하고 싶어요? 4월 1일로 바꾸고 싶어요? 제가 사장님 입장이면 4월 1일로 바꾸고 싶죠. 왜냐면 3월 31일 날 팔았으면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 돼요? 4월 25일까지. 근데 4월 1일 날 팔면은 세금을 언제까지 낼 수 있죠? 7월 25일까지. 그러면 뭐가 더 좋아요? 빨리 내는 게 좋아요? 늦게 내는 게 좋아요? 늦게 내는 게 좋죠. 왜냐면 그 세금 낼 돈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거기에서 이익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국가에서 법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다 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내거나 늦게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안 해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국가에서는 적법하게 세금을 걷고 싶고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내거나 적게 내고 싶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세금 많이 내서 기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겉으로 기뻐하는 척 하는 거지 내 돈 나가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박스로 볼게요. 1번에 보시면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있는데요. 저는 이걸 간단하게 일반 판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현금으로 사고 팔죠. 그 다음에 외상으로도 사고 팔죠. 그 다음에 할부로도 사고 팔잖아요. 요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인도 기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트 가서 물건 다들 사봤잖아요. 그러면 마트 가서 물건 산 다음에 현금으로 내는 경우 있죠. 그럼 그게 이제 현금 매출이 되는 거고 카드를 긁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게 외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카드는 나중에 돈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카드로 살 때 3개월이요, 5개월이요 이렇게 개월수 얘기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때 그게 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할부는 단기 할부예요. 무슨 할부요? 단기 할부. 그래서 이때는 인도 기준인데 인도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마트에서 카트에다가 죄다 담고 이제 캐셔분한테 가서 캐셔분한테 물건 주죠. 그러면 그 캐셔분이 바코드 찍고 저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았으면 그때부터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인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받으면 내 거가 된다. 그걸 무슨 기준이라 그래요? 인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은 묶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장기의 뜻이 뭐죠? 긴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긴 거. 할부의 뜻은요? 할부. 할부 나눠서 내는 건데 몇 개월 이상을 할부라고 할까요? 몇 달 이상? 찍으세요. 2번 이상을 할부라 그래요. 일시불은 할부 아니에요. 일시불은 그냥 외상이에요. 2달 이상을 뭐라 그래요? 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는 이런 거예요. 24개월, 15개월 막 이런 식으로 1년 넘게 할부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주로 1년보다 길게 할부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어떻죠? 크죠. 설마 10,000원짜리 36개월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1억이야. 그러면 36개월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는 금액이 대부분 뭐 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끝났을 건데 에어컨 살 때 24개월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특약으로 특판으로 나온 거였는데 24개월까지 할부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4개월 한번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갖고는 1년 넘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금액이 작으니까.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요. 10억짜리 건물을. 그래서 계약금으로 3억 주고 30% 완성하면 또 3억 주고 그 다음에 60% 완성하면 뭐 2억 주고 100% 완성하면 나머지 주고 이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냐면 금액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커요? 작아요? 크죠? 이거 한 번에 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 장담하는데
건물 10억짜리 짓는다 그래서 10억 한 번에 주잖아요. 도망갈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 돈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딴 말 할 수도 있습니다. 돈 받았으니까 짓다가 10억 갖고 모자라요. 더 내놓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저는 참고로 안 믿는 사람이 딱 두 군데 사람들 잘 안 믿어요.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미안하지만. 예. 왜 한국 사람 안 믿냐면 일단 당한 게 몇 번 있어요. 주변 사람한테. 영업하시는 분한테 특히. 예. 뭐 크게 당하진 않았고 한 4, 500 정도?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저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좋은 사람이 더 많은데 이상한 사람들도 사이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버스 탈 때 웬만하면 앞에 잘 안 서 있어요. 누가 뒤에서 밀까봐.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앞으로 묻지 마라는 뭔가가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오늘도 아까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 하나 떴더구만요. 60대 할아버지가 60대니까 할아버지는 아니죠. 네, 이제 60대이신 분이 7년인가 만난 여자분이 있으셨대요. 근데 헤어지자 그래서 집 앞에서 6일을 기다렸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저껜가는 그것도 있었잖아요. 길 가던 여자분 감금해갖고 3일 동안 감금했었다고.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내가 맨날 쫓아다녀야 되나, 막 그런 고민 중이죠. 왜냐면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실제.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다 주면은 집이 엉망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10억이라는 게 큰 돈이잖아요. 한 번에 주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왜 나누어서 주냐면은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그리고 대부분 건물 같은 거 짓는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금액이 크고 기간이 뭐하다? 길다. 그러면은 따로따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도 똑같아요. 이거 중간에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중간에 주냐면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기간이 뭐하니까? 기니까. 요럴 때는 이제 나누어서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썼었지만 우리 일기 예정이 1월부터 몇 월이에요? 3월. 일기 확정은 4월에서 6월. 이런 식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세금 내요? 3개월에 한 번씩 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3개월보다 길다, 짧다? 길다. 근데 어쨌든 국가에선 세금은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긴 이유가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맞잖아요. 요거 10억만 해도 10억이 10%면 얼마예요? 1억이에요, 세금만. 그래서 이게 길기도 하고 금액도 크니까 요렇게 받는 거예요. 돈 받을 때마다 뭐 내자? 세금 내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받을 때마다 세금 내자? 돈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라. 그래서 요거 잘 나와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요거 좀 봐두시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 다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왔어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5번 가공.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뭐 하는 때요? 인도하는 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공이라는 건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다 그래서 돈 주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외부 회사한테 가공을 맡겼어요. 그러면 상대방 회사에서 이렇게 연락 올 겁니다. 사장님 가공 끝났어요.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면 안 돼요. 언제 줘야 되냐면 일단 물건 갖고 오세요. 물건 보고 돈 줄게요.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돈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변한다니까요. 갖고 왔는데 물건이 별로야. 그리고 좀 AS를 해야 돼. 그럼 요거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해요? 돈 더 주세요.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도 항상 최종적인 금액은 언제 줘야 돼요? 확인 다 하고 괜찮을 때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상대방이 돈을 더 달라.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든지 다 잘못 걸렸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10명 내외는 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우리 맨날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아니겠지. 근데 나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주변 얘기 듣다 보면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저런 거에 당하지? 근데 나도 당해요. 예. 저도 한 2, 300 그래갖고 날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가공된 거를 받은 다음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된 재화를 뭐 하는 때? 인도하는 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폐업도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폐업은 폐업하는 때.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 우리 자판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판기는 현금을 인치하는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판기 사장님들이 자판기를 매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오죠. 그러면 와갖고 물건도 넣고 모두 빼가죠. 돈도 빼가죠. 그래서 그 돈 빼는 날 뭐 내라? 세금 내라.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무슨 세라고요? 간접세. 내 돈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내는 게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돈을 꺼냈으니까 이제 뭐를 낼 수 있다?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수출 있는데 요 수출은 나중에 세무 때 외울 거예요.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거기 있어요. 수출제와 선적일이라고. 근데 요거는 나중에 외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296페이지 특수한 경우 좀 보세요. 특수한 경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특수한 경우 처음에 보시면 간주임대료라고 있어요. 무슨 임대료요? 간주임대료. 그래서 앞으로 간주임대료 나오면은요.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적어 드릴 거냐면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보증금에 대한 뭐라고요? 이자. 불로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소득이요? 불로소득. 불로소득의 뜻이 뭐죠? 노동력이 필요 없는 거. 대표적으로 이자. 우리 이자 은행에다가 돈만 넣어놓으면 주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주고, 맞죠? 왔다 갔다 해도 주고. 예. 근데 노동력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지금도 날리고 앞으로도 날릴 뭐요? 부동산. 예. 그래서 국가에서 부동산을 열심히 잡으려고 이 행동 저 행동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 이게 무슨 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동산이 일을 해서 돈 버는 거면 국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해서 많이 버는 거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못 버는 거고 이런 건데 이거 자체가 돈만 있으면 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쪽은 국가에서 세금을 100원이라도 더 가져가시려고 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앞으로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일 안 하고 일명 전문가들이 늘어날 거예요. 비트코인 전문가, 일명 가상화폐 전문가다, 주식 전문가다, 부동산 전문가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원래 일하기 싫잖아요. 맞죠?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으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죠. 맞죠?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일 안 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대. 여기 왜 있어요? 그걸 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예요. 그 소수가 되려고 이제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불로소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예. 그러면 국가 입장에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원래 돈이라는 건 뭐에서 벌어야 돼요? 일에서 벌어야 되는 게 원래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에 이 불로소득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예. 솔직히 저는 관심은 크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전 불로소득 쪽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안 맞으세요. 어느 정도냐면 A집하고 B집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돼. 그러면 B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A집이 만약에 5억 올랐으면 B집은 5천만 원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좀 받아서 일복은 많은데 돈복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 그 정도지 막 돈복이 막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일복은 많아요. 근데 뭐 그것도 복은 복이니까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요 그 간주 임대료는 원래 임대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가나 이런 거 월세나 들어갈 때 보증금 내요 안 내요? 내죠. 그 보증금에 대해서 뭐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하냐면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100원이라도 더 거두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자 있죠. 우리 통장에 이자 찍히죠. 네. 10원도 세금 띄고 찍습니다. 이자 소득은 원래 다른 것들은 금액이 너무 작으면 세금 안 내거든요. 근데 이자는 100원이라도 세금 걷어요. 10원도 세금 걷고. 네. 근데 무슨 소득이기 때문에 불로소득.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예요. 네. 그러면 이거 이자예요? 임대료예요? 이자죠, 원래는. 근데 이거를 이제 임대료라고 생각하고 뭐를 내라?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 때 볼 거예요.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거 가짜잖아요. 가짜는 날짜 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맞죠? 왜냐면 가짜니까 몇 월 며칠 날 가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과세기간 무슨 일로 하래요? 종료일로. 왜냐면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그 정해진 날짜 안에 뭐만 거두시면 돼요? 세금만 거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건물주 되시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죠?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건물주가 되시면 부가가치세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와요. 근데 그게 얘 때문에 더 나오는 거예요. 무슨 임대료 때문에? 간주 임대료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이 과세 기간에 걸쳐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경우예요. 우리 특히 이제 아파트 건설 많이 하는 주변에 있는 집들은 월세를 선불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냐면은 6개월치를 줬는데 이 6개월치가 3월부터 3, 4, 5, 6, 7, 8월 달까지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불로 월세 계산하는 곳들도 있어요. 실제.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1기 예정이 1월부터 언제까지라고요? 3월. 1기 확정이 4월부터 언제까지예요? 6월. 그 다음에 2기 예정이 7월부터 몇 월이요? 9월. 이런 식으로 몇 개월 단위로 끊는다고요? 3개월 단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돈을 줘버리면 3월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요. 맞죠? 1기 예정. 그 다음에 1기 확정에도 들어가죠. 8월 달까지니까. 그 다음에 2기 예정에도 일부 들어가죠. 예. 근데 국가는 일단 뭐는 걷어야 돼요? 세금은 걷어야 돼. 근데 한 번에 다 받았다 그래서 다 걷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8월 달 것까지 줬는데 7월 달까지만 살고 8월 달은 안 살 거래. 그래서 돈을 달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이 날짜가 돼야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거기 보시면 요것도 과세기간 무슨 일이요? 종료일. 그래서 3월 달 거는 3월 31일.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 달 거는 6월 며칠이요? 30일. 그 다음에 7월 달 거하고 8월 달 거는 9월 며칠이요? 30. 이런 식으로 날짜를 국가에서 정해준 거예요. 왜냐면
요렇게 받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다라를 확정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애매하면은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종료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에서는 솔직히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잘 거두시면 돼요? 세금만.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세금만 거두면 되기 때문에 과세기간 종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됐고 301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301페이지 보시면은요. 301페이지 보시면 영세율과 뭐라고 있으시죠? 면세. 그래서 보시면 영세율의 뜻은 뭐예요? 세율이 몇이요? 0. 면세는요?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래서 이제 면세라고 하고 영세율이라고 하는데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라고 해요. 무슨 면세제도요? 완전 면세제도. 그 다음에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은 수출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영세율은 환급이 가능해요. 그것도 조기 환급 15일. 그 다음에 면세는 환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면세는 역진성 완화에 계산서 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설명은 하나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영세율은 무슨 제도라고요? 완전 면세제도. 왜 완전 면세제도라고 하냐면, 파는 거 세금 안 내요. 무슨 율이라? 영세율이라. 그 다음에 물건을 살 때 낸 세금은 돌려받아요. 우리 돌려받는 걸 뭐라 그래요? 환급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환급. 그래서 돌려받는 걸 환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낸 게 있으면 돌려줘요. 네, 돌려주는데 그것도 조기 환급이라 그래서 며칠 안에 돌려줘요? 15일 안에. 빨리빨리 돌려줍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영세율은 요것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뭐와요? 수출. 왜냐면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솔직히 국내 거래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내 회사도 중요하지만 수출하는 회사한테 좀 더 도움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땅덩어리는 좁고 인구는 한정적이고, 그래서 이제 수출이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수출하는 회사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환급은 30일 걸리거든요. 한 달 걸려요. 돌려받는데. 근데 수출하는 회사한테는 며칠 만에 돌려줘요? 15일 만에. 그 다음에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하는데 왜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안 내요. 면세니까. 내지는 않는데 안 돌려줘요. 법에서 면세사업자는 내지는 않지만 돌려주지는 말아라.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완전 면세제도. 그리고 면세는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쌀, 야채, 과일, 생선, 고기 이런 것들 사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기초생활 필수품이고
그 다음에 면세 발행자는 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뭐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점인데, 만약에 상대방 회사가 면세 회사래. 그러면 세금 계산서 달라 그래야 돼요? 아니면 계산서 달라 그래야 돼요? 계산서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좀 이제 배우신 분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맨날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계산서로 줄 겁니다.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왜 계산서 주냐고. 계산서 주는 이유는 법에서 면세 사업자는 뭐만 주래요? 계산서만. 이 사람들한테 세금 계산서 달라 그러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역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성이요? 역진성. 그래서 이 역진성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냐면은, 어저께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모나미 볼펜 있죠? 모나미 볼펜을 사는데 1,000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 사도 1,000원이죠. 맞죠? 그 다음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 사도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평해. 왜냐면 내가 사도 1,000원. 남이 사도 얼마예요? 1,000원.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거를 불공평하다라고 봐요. 왜냐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의 1,000원이랑 1,000만 원 버는 사람의 1,000원이랑은 가치 차이가 나잖아요. 왜냐면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00원은 소중한 돈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00원은 덜 소중한 돈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세법에서는 역진성이라 그래요. 무슨 성이라 그래요? 역진성. 그래서 그 역진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생긴 게 면세제도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버는 사람이요? 200. 그 다음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면세가 있고 뭐가 있어요? 과세가 있어요. 만약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면세에다 1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은 50%쓴 겁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버는 사람도 1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몇 프로 쓴 거예요? 20%.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과세에 썼다라고 보면은 50%만 세금 내는 거예요. 200 버는 사람은. 근데 500만 원 버는 사람은 몇 프로를 세금 내는 거예요? 80%. 이렇게 해서 조금 완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생긴 게 무슨 제도예요? 면세제도예요. 그래서 면세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금액 차이가 나잖아요. 맞죠? 월급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적게 버는 사람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면세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부분 필요한 것들이 면세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적으신 분들이 기초생활품 사는 데에 내는 세금이 많아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적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생긴 게 무슨 제도예요? 면세제도입니다. 면세 종류는 조금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303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몇 페이지요? 303페이지. 그래서 303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면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면세제도의 취지 보시면 역진성의 완화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성의 완화요? 역진성의 완화. 그래서 역진성을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요게 중요해요. 종류. 교재 밑에 보시면은 종류 있습니다. 그래서 33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에 기초생활 뭐요? 필수품.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품에서 보시면 미가공 식료품 첫 번째로.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국내나
수입이나 다 면세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마트 가면은 이제 고기 파는데, 소고기 파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가면은 한우도 있고 호주산도 있고 미국산도 있죠. 다 면세예요. 네. 왜냐면 미가공 식료품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먹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네. 한우 맛있는 건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우 가격이 어떻죠? 비싸죠. 예. 그러면은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한우가 아니라 소고기도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저렴한 미국산이나 호주산을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도 세금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세금이 붙어버리면은 돈이 나가야 될 게 뭐 하니까요? 늘어나니까. 그래서 식료품 관련돼서는 국산이든 수입이든 다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가.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는 뭐냐면 국내 생산인데요. 요건 미식용이에요. 뭐라고요? 미식용. 비식용. 국내 생산 비식용. 비식용의 뜻이 뭐죠? 안 먹는 거.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에 이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국내에서 생산된 애완용 돼지. 애완용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애완용이니까. 네, 요거는 국내에서 들어왔으면은 면세고요. 외국에서 수입했으면 과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 중에 뭐 이쁜 고양이가 외국에 있어서 내가 수입을 했어. 그러면 그거는 부가세 내셔야 돼요. 안 먹는 거니까. 그래서 안 먹는 거는 국산만 뭐예요? 면세고, 먹는 거는 국산이든 수입이든 둘 다 면세인데 중요한 건 가공이 되면 안 돼요. 뭐여야 돼요? 미가공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애완용 돼지. 그 다음에 수돗물. 우리 살아가는데 수돗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물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면세입니다. 근데 참고로 전기요금은 과세예요. 가공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요금 고지서 보시면 거기 부가세 얼마라고 찍혀 있어요. 근데 그 수돗물 관련된 고지서에 보시면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연탄, 무연탄. 우리 연탄하고 무연탄은 대부분 고소득층에서 써요, 저소득층에서 써요? 저소득층에서 쓰잖아요. 저소득자들이 이제 연탄하고 무연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역외군속 용역. 여기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고속버스 있죠. 시외버스. 예, 우리가 일명 고속버스, 시외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외군속 용역에서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중에서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우리 그 일반 버스가 45인승이에요. 몇 인승이에요? 45인승. 45인승은 면세예요. 근데 우리 그 고속버스 터미널 가보면 일반 버스 있고 우등 버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프리미엄 버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반 버스만 면세고 나머지는 과세예요. 나머지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일반 버스가 45인승이잖아요. 그러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건 알죠. 근데 왜 타요? 가격이 뭐 하니까? 저렴하니까. 그래서 서민들이 주로 45인승을 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래서 45인승은 면세고 이제 우등이나 프리미엄 버스는 과세입니다. 요 프리미엄 버스를 일명 황제버스라고 해요. 누워서 갈 수 있는 버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부가세 10%를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인데 요건 나중에 세무 때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위생용품,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요런 것들은 다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의료 보건 용역은 면세인데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예요. 무슨 목적이요?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처음에 면세였어요. 성형수술도. 근데 이제 너무 많이도 하고 그 다음에 성형수술했다 잘못되는 경우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형수술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힘드니까 그 가격에다가 몇 프로를 더 내게 하는 거예요? 10%. 그러면은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할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교육 용역에 보시면은요, 무슨 용역이요? 교육 용역. 그래서 교육 용역에 보시면은 무도학원하고, 무도학원이 댄스학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학원은 과세예요. 학원들 중에서 요 두 가지만 과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보습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런 데는 면세예요. 그런 데는 면세인데 이제 무도학원, 댄스학원하고 운전면허학원은 현재 과세입니다. 운전면허학원이 과세인 이유는 하나예요. 예, 운전면허 좀 그만 따서 차 좀 뭐하라고요? 들끌고 다니라고. 근데 이렇게 해갖고는 별로 큰 효과는 없어요. 10% 올라봤자 당연히 금액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아주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요즘 제가 알기로 운전면허학원 저희 와이프가 2년 전에 땄었는데 그때 딸 때 기본적으로 한 8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과거하고 바뀐 게 뭐냐면 인건비가 올라가서 저 배울 때보다 시간이 많이 짧아졌더라고요. 예, 그 시간은 짧고 이제 빨리빨리 돌리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 2번인가 4번 떨어지셨구나. 4번 떨어져 갖고 분명히 처음에 80으로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서 봤더니 110만 원인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도 과거보다 시험도 조금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우는 시간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한 3분의 2 정도로 줄은 것 같더라고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그 다음에 3번에서 광고는 과세예요. 뭐는 과세예요? 광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거기 기타에 보시면 수집용 우표라고 있어요. 수집용 우표는 과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표가 있고 수집용 우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30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